통계청이 2018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입국자가 49만 5천 명을 넘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모든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결과 당분간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됐지만 차후 같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신의 꿈을 찾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인생 계획을 세워보는 내비게이터십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글로컬 이슈에서는 국내에서 점점 거세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와 백색 테러 사건, 그리고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이모저모까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2018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해 49만 5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해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입국자 수가 49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이렇게 외국인 입국자가 크게 는 원인으로 작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점을 꼽았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이 8만 명, 베트남이 5만 6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컸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가장 많고 증가폭도 큰 이유에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완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사드 배치 갈등으로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 감소를 했다가 18년도에는 중국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늘어났고요. 반면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순 유입수는 태국, 베트남, 중국 순으로 높았습니다. 동남아 쪽에는 한류 열풍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쳐서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일반 연수로 입국을 많이 하여서 이제 그 유학생과 일반 연수 부분에 있어서 증가 부분이 좀 많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국 목적별로는 취업이 12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입국자의 경우 28%에 해당하는 4만 7천 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취업 입국자는 늘었지만 비전문 인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취업 입국자 12만 6천 명 중 약 85%인 10만 7천 명이 비전문 인력으로 파악됐는데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자동화로 이제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안 되냐 무관하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요. 이외에도 유학, 일반 연수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6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11,000명가량 증가했으며 영주, 결혼 이민 등의 이유로 새로 입국한 외국인 수도 4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3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취업, 유학, 관광, 결혼 이주 등 다양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 수가 늘었다면서 그중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명 중 4명 꼴인 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만여 명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세부 자격별로 구성해보면 사증 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9만 9천 명, 단기 방문이 6만 3천 명, 관광 통과 비자가 3만 3천 명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후 외국인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으로는 태국 국적자가 단기로 입국해 불법 체류 비중이 90.9%로 단연 높았습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태국과는 1981년부터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입국 방식을 악용해 사증 면제로 입국 후 장기 체류하는 태국인이 늘고 있다며 법무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자진 출국을 유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정부의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곳에서 취업과 생활이 이루어지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순한 관리, 감독, 귀국 조치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모든 외국인들은 지난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결과 유학생은 당분간 의무가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똑같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일부 외국인이 먹튀 진료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제로 의무가입하게 됐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를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반발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히 의무가입 시행일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Even if it's postponed, I would say not to work on these kind of policies. It will be more good if they can just cancel this policy and help the foreign students to come here and learn about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If they keep on increasing the fee, I'm kind of scared that other people would want to come here and learn. 외국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좀 힘들고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도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건강보험에 넣을 때 힘들어서 조금 작게 해주세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모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라 밝힌 청원인에 따르면 유학생은 현재 소속 대학에서 민간보험 업체에 단체 가입을 들어 월 9,000원 납부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 내역이 적용되면 한 달에 최소 5만 6천 원을 내야 해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은 주당 2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예상주급은 주휴수당 포함 25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료를 내기에는 부족한 수입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나라들에서 온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최저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언제부터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인하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제도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정해진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려면 그 경로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생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는 내비게이터십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아시안 프렌즈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다문화 청소년 인생설계 내비게이터십 프로그램 캠프가 지난 22일부터 3일간 도봉숲속 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이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 문제를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으로 극복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자기의 꿈을 정하고 그 꿈을 향해서 실천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럼으로써 본인과 또 자기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점과 소망을 돌아보는 자기 진단을 통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 아마 제가 제일 활발하지 않나.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춤이 너무 잘 돼서 그 일로 그냥 댄서가 갑자기 되고 싶었습니다. 꿈이요? 가수? 조금 더 꿈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꿈을 설정한 이들은 어른이 되어 맞이할 미래 사회를 상상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 하나, 두 번째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따가는 막연하기만 했던 꿈을 찾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아이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지금 국적이 중국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그냥 계속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났으니까 한국인이에요. 꿈을 찾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내비게이터십 프로그램은 특히 다문화 청소년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목적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현재지를 찍은 다음에 경로를 설정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비슷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먼저 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진단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실행 방법을 설정을 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내비게이터십으로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거고, 좀 자존감이 조금 낮다고 할까요? 아니면 또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좀 정리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스스로 정리해 나가면서 결국 자기 자존심을 찾아가는 과정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법무부와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가 지난 22일 외국인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양기관은 외국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2회 회의를 열어 외국인 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기관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 외국인 주민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150개 전력 산업 관련 기업이 매년 6에서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가진 건 처음입니다. 베트남의 연평균 전력 수요 증가율은 10% 이상으로 한국 전력 기업들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공장을 활용해 인근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컬 이슈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뜨겁습니다. 이젠 일본 브랜드뿐 아니라 바코드로 원산지까지 꼼꼼히 따지는 방식으로 일본산을 정교하게 가려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당 제품이 일본 제품인지 알려주고 대체 국산품까지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상단 오른쪽을 누르면 바코드 인식 장치가 나타납니다. 바코드를 인식하면 국가 고유 번호가 뜨면서 일본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 불매 운동은 이렇게 제품 브랜드에 한정하지 않고 원산지와 원재료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위메프 투어는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행 항공권 취소 비중이 그 전보다 5배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 항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4주차에는 9%에 불과했지만 7월 3주차에는 44%로 치솟았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근거 부족한 무역 보복 조치를 거두지 않는 한 불매운동의 열기 역시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가 최근 홍콩 내 친중과 반중 세력 간의 충돌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밤 홍콩 도심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몇몇 시민은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붉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계란을 던지기도 합니다. 주최 측 추산 43만 명이 참여한 이날 송환법 반대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시위대가 반중국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송환법 완전 철폐,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 경찰의 시위대 과잉 진압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밤 홍콩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들이 주로 검은 옷을 입은 송환법 반대 시위 참여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면서 친중파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개막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먼저 약물 논란에 휩싸인 중국의 순양 선수. 이관왕에 오르고도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순양 선수는 2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1등이 부정 출발로 실격되며 행운의 금메달을 가져가게 됐죠. 그러나 곧 야유소리와 함께 수모를 당하게 됐는데요.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영국의 던컨 스콧 선수가 멀찌감치 떨어져 뒷짐을 지며 순양 선수를 외면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21일 호주 맥코턴 선수도 자유형 400m에서 순양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시상대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순양은 2014년 이미 한 차례 금지 약물로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9월 도핑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판이 미뤄지면서 세계선수권 출전은 가능했지만 통산 11개의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한국의 김수지 선수는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수영 전체로 봐도 경영 종목 박태환 선수 이후 한국에서 8년 만에 나온 세계선수권 메달인데요. 김연아 선수처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었다는 김수지 선수.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메달을 기록한 만큼 김수지 선수의 앞으로의 발전을 더욱 응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컬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울산시의 다문화 가족 수출 도우미 지원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균형발전 사업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수출 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 이민자를 선발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다문화 요원을 1대1로 연결해 기업별 수출 전담 요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요원이 무역 실무 교육을 받고 수출 현장에서 자문위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통번역에 관심 있는 한국 거주 3년차 이상 이주 여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번역 활동과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사천시에는 외국인 주민 4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직장 내 소통 문제, 출입국 법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번역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주민은 평소에 공부한 적이 없는 법률, 의료, 가정폭력 등 전문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교육이 즐거웠고 앞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통번역 지원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과 이들의 친정가족 간의 화상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KT 등 우리나라 20개 기업과 기관의 노사가 참여한 나눔협의체 UCC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주 여성 25명의 친정 식구 170여 명을 초청해 화상상봉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최근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 남성 구속 사건의 영향으로 상봉 당시 너희 남편은 잘해주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노이 관광, 건강검진 등도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다문화 사회적 기업 아시안허브가 매주 토요일 관악구 대구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를 찾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안허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외교부와 함께 한국을 소재로 하는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 2019를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한국을 말하다 영상 부문, 나와 한식 이야기 사진 부문 등이며 자세한 응모 방법은 토크토크 코리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고래의 꿈 두 번째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이 지난해 약 50만 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문화 시대 본격 진입을 의미하는 외국인 비율 5%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미비한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입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